네, 이번엔 마켓 키워드입니다. 한 주간의 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또 우리가 거기서 투자 힌트를 얻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에 선행하는 것이 주가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이런 논란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? 일각에서는 좀 섣부르다라고도 하는데 상무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글쎄요, 지금의 이 경기 민감주 반등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중국이 좀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뭐 실업률을 보면 4%대거든요. 근데 실제 민간 업체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8%대예요.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. 뭐 잘못하면 폭동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, 또 이제 중국은 이 부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이 지니 계수를 발표를 안 하거든요. 근데 민간 업체들이 또 발표하는 걸 보면 한 0.63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0.5가 넘어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. 그 수준에 도달을 한 거죠. 미국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신뢰도 지수가 사상 최저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오바마 케어가 되면서 이 중소기업들의 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회사가 그 부담을 져줘야 돼요.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다.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부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. 근데 세계 경제가 지금 거의 환자 수준이거든요. 그냥 소비를 천천히 늘리자, 제조업을 좀 키워보자. 이렇게 해서는 이 좀 쓰러진 환자가 일어나지 않죠. 그러니까 좀 강력한, 좀 화끈한 그런 효과를 단기적으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부양책이 뭐냐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건설이라든가 부동산 쪽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소재, 뭐 철강이나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같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네,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, 이것이 좀 선반영되고 실제 경기는 아직은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군요. 숫자 자체는 중국을 봤을 때는 그렇게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 시중은행들에게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뭐 총칭해서 일컫는 것 같은데 재무구조 건전화 그리고 자본의 충실화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경기 부양적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닙니까? 뭐 그렇게 좀 보일 수는 있는데요. 뜯어놓고 보면은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영란은행 같은 경우가 은행들한테 그동안 이제 라이보 금리 조작에 따른 손실들, 그다음에 보험 잘못 팔아서 생긴 손실들을 다 발표를 하라 그러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늘어나고 자본이 훼손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럼 과연 이제 제 중앙정부가 돈 풀기를 좀 그만두려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은행 대출이 10년 만에 사상 최저로 줄었어요. 근데 회사채 발행은 굉장히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은행 대출을 통한 이 간접금융은 이 돈 푸는데 한계가 있다. 이제는 이 캐피탈 마켓을 통한 어떤 직접 금융 쪽으로 바꾸자. 뭐 그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왕치산 같은 실력자들을 이제 그 사정기관 그러니까 검찰에 임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중국이 약간 성장을 접은 거 아니냐. 이제 좀 내실을 다지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양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지방정부에서 생긴 어떤 그런 무모한 그런 부실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걸 단돌이 쳐놓고 이제 성장을 위한 어떤 사전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 전월비로는 6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어요. 돌아서는 거죠.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 갔을 때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우린 이제 투기 안 한다.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신규 투자가 완전히 줄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그러냐 너희가 포기했구나. 그렇다면 이제 이 주택의 실구입자들에게 내가 금리 혜택을 주겠다. 그러면서 올라온 거거든요.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또 더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? 분명히 투기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적절한 투자 수익률을 내는 프로젝트가 별로 없어요. 심지어는 기업들도 차라리 사업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기하는 게 낫다 그러거든요. 투기가 다시 있을 겁니다. 그때 이제 정부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거죠. 즉시 때려잡을 것이냐? 아니면 약간 좀 봐줬다가 나중에 천천히 부작용이 생길 때 누를 것이냐 하는 건데요. 후자를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어딜 봐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? 네. 약간의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이러한 어떤 경기 민감제가 조금 더
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경기 민감제, 경기 민감주, 이 통칭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모호한 개념이 있습니다. 좀 구분을 좀 잘 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옥석은 잘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옥석가리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?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? 과연 이제 최종 소비재, 그러니까 IT나 자동차가 과연 얼마나 더 팔릴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부양하는 방향은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토지 같은 건 사야죠.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것들은 일단은 이제 재고를 쌓는, 그러니까 리스타킹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먼저 오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민감지에 속하는데 조선은 이런 것 이외에도 약간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13년 8월인가요? 그때 이제 파나마 운하가 확대 개통되지 않습니까? 굉장히 넓어지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그 서안에서 동안으로 가는 그러니까 철도로 가는 어떤 육로 운송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? 큰 배들이. 그렇다면 이제 선박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. 그리고 올해는 사실 이 LNG선의 발주가 없었습니다.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 호주 그 천연가스 광산이 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 LNG선 발주가 내년에는 있을 것이다.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2월쯤 되면은 미국도 FTA를 맺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게 셰일가스를 주는,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도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발효가 될 거예요. 그렇다면 더 이제 LNG선에 대한 기대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거는 한번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볼 수가 있겠고요. 해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한 3년간 거의 선박 발주가 없었어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운 시장에 인도될 선박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제 2013년부터는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.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에서 좀 경쟁을 주도했던 게 머스크라는 회사였었어요. 네. 근데 그 회사가 세계 1위인데 2008년쯤에 이제 군수업체들을 다 정리하겠다. 경쟁을 심하게 했었습니다. 근데 실패했죠. 그러면서 이제 CEO도 해고가 되시고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해운 시장에서의 경쟁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한편 이제 금융이나 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이 그 경기 부양의 수혜가 있겠지만 이건 아직 그 짜지 않은 고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가계라든가 이 부실 그런 쪽을 조금 더 좀 터져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경기 민감주라 해서 동시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구분해서 조선과 해운 이쪽은 내년도에 그 셰일가스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또 에너지 수출 품목에 좀 주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금융과 건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있고요. 자, 이런 패턴이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에는 또 새로운 패턴이 형성될 수 있을지 요즘 환율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원화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고 이것이 우리한테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요? 예, 일단 뭐 지금의 어떤 부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 회복의 추세를 갖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지금 대부분의 자산들을 보면은 그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율을 뺀 그 실질 수익률을 봤을 때 플러스가 나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렇다면 이 투자 의욕이 상실되겠죠. 그럼 자산 가격이 빠질 수 있습니다.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죠.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빠지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, 그러니까 디플레이 악순환에 빠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. 그동안은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됐구나 착각하고 더 소비를 하고 그런 쪽의 어떤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는데 그 반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 시스템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, 지금.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추세를 갖고 가기는 어렵다. 반짝 상승이다. 이렇게 좀 처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그 뉴스들이 나올 것인가를 보는 건데 그 다음엔 아마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그 이슈가 원화절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분명 누가 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는 이런 그 원화절상을 시켜서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. 특히 이제 미국이 지난 11월 27일 날 그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각 나라의 환율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습니다. 근데 이 나라는 너무 환율을 조작해서 조금 더 우리가 프레셔,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서 좀 막아야겠다. 그렇게 표현을 한 건 한국밖에 없어요. 그때 당시 환율이 1,080원이었거든요. 근데 적어도 10%는 인위적으로 조작돼 있다.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제 1,000원 밑으로 이제 보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원화 절상의 부담이 있고 반면에
일본도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자민당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무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. 이제 엔화의 이 절하 추세는 너무나 확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IT하고 자동차가 타격이 되겠죠. 그럼 IT하고 자동차를 팔아서 뭘 살 거냐 하는 거죠. 원화절상의 수혜주가 뭐냐? 그럼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그런 내수 소비재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음식료를 비롯해서 뭐 이 천연가스라 그 전기가스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의 그 소비 관련주들 뭐 홈쇼핑이라든가 뭐 극장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.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? 네. 자, IT는 지금까지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약진을 했고요. 최근 하이닉스도 반등을 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모바일 램을 또 뭐 수주한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그러던데 반면 LG 디스플레이가 좀 좋지 못한데요.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? 글쎄요, 이제 애플이 약진을 했던 거는 삼성전자 약진을 했던 거는 애플이 전략의 실패를 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본 거죠. 그러니까 애플은 그동안 이제 그 힘들어하는 부품 업체들을 조금 연명시켜주면서 좀 잘 그런 걸 이용해서 경쟁을 격화시키고 자기가 좀 싸게 부품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. 근데 실패했어요. 결국은 이 IT 부품 업계가 구조조정이 되고 말았죠. 그래서 협상력이 부품 업계로 넘어가고 있어요. 설상가상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 저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저가 태블릿 PC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? 부품의 수요가 더 생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품의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애플은 더 구하기 어려운 거죠.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 너한테 부품 안 팔아도 된다. 나 딴 쪽에 더 좋은 마진으로 팔 수 있다. 이렇게 나오니까 애플이 굉장히 당황하는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모바일 D램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PC D램을 써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가 자주 방전이 되는 거죠. 그래도 어차피 싼 그 스마트폰이니까 자주 충전하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예,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사실 하이닉스 같은 거는 물론 모바일 램 디비전도 있지만 그동안 PC 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네. 그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좋을 수 있겠고요. 또 이제 애플은 좀 차별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아이폰 5에도 인셀 터치 같은 아주 고급 기능을 좀 집어넣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부품업체들이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양산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 막 치고 나가는데 자기네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. 그러니까 야, 좀 전략을 수정해보자. 그거는 좋긴 좋은데 고급 사양은 좀 나중에 하자.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고급 사양을 주도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좀 더 듣고 싶긴 합니다.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마켓 키워드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